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벌써 이제 3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슈가 된 거는 대법원 현장 감사죠, 법사위에서. 자, 진행 상황을 좀 보면은 이제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다가 한 정오 정도 됐을 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랑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현장 검증하자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법원 행정처랑의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사전 논의는 없이 이제 일단 먼저 나갔고 이 과정에서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기사로 나왔고요. 결국 이제 가긴 갔는데 뭐 현장 검증은 불발이 된 상황이고 그냥 이제 법원 행정처장실에 가서 서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다시 이제 오후 국감이 진행되고 이 정도 상황인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13일 법사위에 이제 출석해가지고 뭐 90분 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오늘 열린 법사위 현장 국감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물론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이제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한 4시, 5시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밤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이 대법원에 직접 현장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이제 파기환송 사건 관련해서 너무나 빠른 시간에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전산 로그 기록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 건데 그거 자체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어요. 자, 이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명문 조사기관인 KSY에서 네. 예, 정기조사 오늘 발표를 네. 또 했죠. 좋습니다. 예. 어떻게 나왔나요? 뭐가요? 뭘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뭐 이야기하려다가 갑자기 딱 이거하고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 네. 그리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 파기환송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네. 그다음에 사법부의 그 독립을 훼손하는 것 때문에 부당하다. 부당하다가 43.2%가 나왔고요. 네. 정당하다가 41.1%가 나왔습니다.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네. 엄밀히 말하면 저도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부당하다가 조금 2점 몇 프로 정도 물론 오차범위지만 네.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법부에 너무 압박한다라는 그렇죠. 게 조금 더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서 문항이나 이런 거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제 마음속으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하시거든요. 공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 앞전 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네. 자진 사퇴하고 탄핵 두 가지를 합쳤을 때 한 41%, 2% 정도가 나왔었고 네. 유지해야 된다가 30 몇 프로, 그것도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사법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수준은 국민들에게 이미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걸 실행시키는 방법이 지나치게, 특히나 제일 큰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그 회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한덕수 전 폭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 더 큰 개혁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네. 여론조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 당연하고 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까지도 네. 부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여당이 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건가에 네. 대해서. 그래서 오늘 대법원 가고 어떤 취지고 어떤 정치적 액션인지는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강조하고 실제로 그걸 하려고 했었고. 근데 그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당사자하고 싸우고 국민의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국민 여론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 여론을 받아가는데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 가지고 좀 심도 깊은 논의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에서는 약간 민주당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조희대 국감 뭐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희대 국감에 대해서 전략적인 실패 아니냐라는 게 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앉혀놓고 질문을 약간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말들,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대답들 이런 것들 이제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수라장이다 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인식을 주는 뭐 행동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하영 기자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잊혀지지 않도록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민주당은 공격수로서는 굉장히 유능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녹취 기록을 취재 기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뭐냐면 못 얻을 것이다. 네. 아마 알았을 거예요. 짐작이 아니라 거의 추정 이상으로 저건 못 얻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 그것을 실제로 가져오는 과정에서의 잡음도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네. 로그 기록을 얻으러 갔다라는 어떤 형식의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이 상황을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그 기록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제 예를 들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그런 어찌 보면 좀 볼썽사나운 어찌 보면이 아니고 어쨌든 네. 볼썽사납죠. 네. 네.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것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또 새로운 초식에 던져졌다라는 사실 생각도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긴 해요. 로그 네. 기록이 도대체 어떤 절차를 밟았길래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로그 기록이라는 말만 하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로그 기록이 뭐지? 그러면 그 로그 기록이라는 말을 하기까지 엄청난 서사들이 진행돼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주 간명하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거부하고 저게 뭐길래 국민의힘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앞에서 막고 네. 이러면서 그 장면 하나로 좀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전략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류는 뭐냐면 당연히 출석하지 않을 청문회.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격 없다는 말이 반드시 공격이 무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국감이 아니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저는 그 두 가지를 건너뛰고요. 바로 이번에 대법원 현장 국감으로 들어가서 로그 기록이라는 걸 딱 냈다면 저는 그게 외통수로 작동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지를 가는 거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서 빌드업되는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은 압축되어서 응축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 너무 지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너무 해서 이게 좀 지쳐버리는 상황까지 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착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민주당이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보고. 플러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 결과 나올 때 저도 참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뜨거 이럴 때가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정당 그 당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나왔나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해남 꿀 고구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구마 하면 해남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재배 조건이 고구마 생육에 최적이기 때문인데요. 해남의 황토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고구마가 달고 부드러우면서 남해와 서해의 해풍으로 인해서 병충해는 적고 당도는 더욱 높다고 합니다. 해남 꿀 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3kg 15,900원, 5kg 24,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해 주문하시면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긍정평가가 36.6%. 36.6%.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52.2%입니다. 네. 부정이 훨씬 높네요. 이것만 하면, 이렇냐 하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33.7이고요. 부정평가가 52.3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네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10몇 프로 차이가 나는데 당대표 지지율이 이 정도 난다라는 건 사실은 정청래 대표께 좀 아픈 거죠. 게다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국정수행조사니까 긍정평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51.3%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42.3%입니다. 정청래 대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6.6%입니다. 착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게 저는 이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받을 부분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는 건 더 큰 일이지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메시지나 일정이나 전략에 참고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뭐 내년 지방선거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관리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조사 하나 더 말해도 됩니까? 그럼요. 게임 수화기가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셨네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전망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네. 선생님이 누구를 찍을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네. 여당 승리가 46.8이고 야당 승리가 30.5입니다. 저는 네. 야당 승리 30.5 나온 것도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면 정당 지지율보다는 승리 이게 약간은 좀 더 네. 일단 유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에 여전히 존재하는 긍정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과반 이상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유지되고 이 기대감이 유지가 된다면 이 숫자보다 훨씬 크게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진짜로 민주당이 하기 나름입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하기 나름이 아니고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또 민심들을 좀 꼼꼼하게 들어서 네.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 좀 전달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